안녕하십니까, 옹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앞에서 귀의 가려움증 중에서 외이도 입구와 귀 바퀴 부분이 가려울 때 어떤 피부 질환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핵심은 귀지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귀지가 약산성이고 그 다음 귀지 밑에는 지방층이 있고 귀지 안에는 리소좀이 있어서 항균 작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귀지가 없게 되면 피부가 외이도 안쪽이 건조하게 되고요. 귀지는 3분의 2까지 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귀지가 막아주면 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외부 오염 물질도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주로 이쪽 부분이 가려운데 외이도 3분의 2 앞쪽 부분에 지방층이랑 우리가 보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귀지가 외이도가 가려운 경우 피부가 건조하고 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바깥에 있던 피부병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습진, 그리고 건선 또는 지루성 피부염이 안쪽까지 이제 바깥에 치료가 안 돼서 안쪽까지 더 들어온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귀지가 없게 되면 안쪽으로 머리카락이라든지 귀지가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면봉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가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가 귀지를 제거를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제거가 어려워서 꼭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분비물이 쌓이거나 귀지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습한 날씨나 여름철에 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이 이제 샤워를 많이 할 때는 안중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안에 곰팡이 피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지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분비물이 있으면 안쪽으로는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병원에 와서 분비물을 제거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그리고 드레싱 그리고 항진균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외이도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귀지가 없고 계속 귀를 만지다 보고 그리고 이제 면봉을 쓰다 보면 염증이 외이도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외이도염은 처음에는 가렵다가 나중에 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분비물도 아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외이도염을 막는 첫 번째는 귀지를 파지 않고, 그 다음에 귀지가 물이 들어갔거나 분비물이 있을 때는 드라이로 잘 말려주고요. 두 번째는 귀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이도염이 너무 자주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귀지가 있으면 약산성이 유지되지만 귀지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네가 용액, 쉽게 말해 비네가 영어로 식초잖아요. 식초를 넣어주는 겁니다. 식초가 입안에 우리가 먹을 수도 있듯이 식초를 우리 일반 식초, 현미식초, 사과식초를 식염수나 증류수를 1대1로 섞어서 한두 방울씩 아침 저녁으로 넣어주면 많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네가솔 용액이라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우리가 상당히 외이도염도 예방을 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이도염이 너무 심할 때는 외이도 항생제 약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항생제랑 소염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질환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귀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나 우리 교수님들 보면 막 귀지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귀지는 웬만하면 파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귀지나 분비물이 안쪽 3분의 1로 들어갔을 때는 꼭 이비인후과에서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귀지는 우리 피부 각질처럼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귀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옹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